안녕하십니까. 보세요 원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란전에 대해서 이 한국 언론이 단순히 이란의 어떤 그 공격을 했다 안 했다, 휴전이 깨졌다 안 해졌다, 뭐 미국이 이겼다 졌다, 뭐 이런 그 단편적인 논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향후의 중동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사실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순히 우리의 외교도 그렇고 단순히 유가가 오르다 내렸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이란 전이 중동의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그런지 못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동 전쟁의 모든 마침표는 아브라함 어코드입니다. 아브라함 어코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세력권을 만들어 놓고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견해 주는 그러면서 에너지 패권과 세계 질서를 이제 잡아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란의 석유 중동의 어떤 그 뭐 석유 중동의 어떤 이란 전쟁에서 뭐 중동의 체제를 이란전은 어떤 정권 교체를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 어코드에 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 경제, 에너지 패권, 중동 질서의 새 구성 이렇게 이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휴전이냐 아니냐, 뭐 핵이 어떻게 되냐 그런 파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브라함 어코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중동 질서가 재편될 경우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뭐 반이스라엘적 발언, 뭐 이스라엘이 뭐 인권을 유린했다느니, 뭐 한국인을 뭐 억류해가지고 뭐 감금시켰다느니, 뭐 이런 발언들은 그러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 중동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외교에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전쟁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그냥 이란과 미국의 충돌 또는 트럼프 협상의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개별 사건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전략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번 전쟁의 핵심은 이란 핵 능력을 억제하고 중동의 안보를 재편하며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압박하는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새로운 측면으로 지금 전개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은 중국의 원유, 확, 확실한 그 원유 공급망이 있고 미국 제재의 우회 통로였고, 호르무즈 해협의 변수였고, 반미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서 이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미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그,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이러면서 그 반미 테러의 하나의 중심 축으로서 이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미 테러의 중심축인 이란을 괴멸시킴으로써 이란을 무력화함으로써 이러한 반미 중심 체제를 약화시키고 또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의 언론도 죄송합니다. 변화가 좀 느껴져요. 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보고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전쟁 빨리 끝내라. 유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로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대로 이 해결책을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핵을 완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좀 이 언론의 흐름이 좀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빨리 끝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합의가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끝내야 된다.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좌파 레거시 언론의 어떤 전형적인 그냥 반 트럼프 요거에 매몰된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이런 거를 이용을 또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끝날 것처럼 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끝내면 안 된다. 끝내면 안 된다. 여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뭐야? 트럼프로서는 이제 여론을 흐름을 타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단순히 그냥 이란의 뭐 호르무즈 항해 작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협상 실패냐 뭐 미국이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그 생각을 미국의 전략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그 이란 전의 끝은 단순히 이란의 항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이 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중동 변화는 단순한 휴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전후 질서의 재편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또 다른 중동 전쟁 좀 바라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는 이거를 전쟁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 지금까지 2달 좀 넘었죠. 2달이 좀 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거기서 군사작전이라든가 군사적 행동을 한 거는 38일. 이거는요, 전쟁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FFV 작전이다. 단순히 군사활동이다. 군사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전개가 되니까 뭐 전쟁이 장기화돼가지고 전쟁이 필요해지고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대로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끝은 단순한 종전이 아니라 새로운 중동 질서의 출범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 어코드가 기존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위주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약간 변방에서 이제 그 두고 간 보는 분위기였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는 투르키예, 오만, 카타르, 이집트까지 생각하는 이런 어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투르키예나 이런 그 사우디나 트럼프나 사우디나 투르키예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란의 눈치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같은 이슬람권
하는, 비록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그 차이도 있지만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그 형제 뭐 종교적인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갈등하고 막 싸움을 하면서도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이란을 주둔하는 모습을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아랍도 뭐예요? 아랍도 이란을 때리고 사우디도 이란을 때리는 국면이 갔죠. 왜 그랬을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고 아랍을 공격했죠. 이것이 명분이 된 거고, 실제로는 뭐예요? 사우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를 위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지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조선들이 다 뭐예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이란 전선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이란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란이 어떤 그 무력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아브라함 어코드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강해지는 걸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도 안보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우디와 아랍에서도 원유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미군의 제한적 통제 속에 미국과 이스라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이고 또 뭐예요?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틀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이란을 끝내려고 하면은 뭐 일주일이면 다 끝내죠. 일주일도 안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여기에 아랍에미리트도 넣고 사우디도 넣고 뭐 카타르도 넣고 그러면서 이건 중국도 개입을 시키고 뭐 이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질서가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단순히 이란전에서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의 그 뭐 어린 아이를 뭐 창밖으로 산채로 내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물론 허위 뉴스로 이제 밝혀졌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사실 불법 여권도 가지지 않은 그 체제 인사가 이란으로 들어가다가 그 거기서 약간 그 수색을 받고 구금되고 다시 이제 풀려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뭐 이란 네타냐후를 뭐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국제 이 질서 속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반이스라엘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향후의 중동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위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고 전략적 실패다라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외교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외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가져야 되는 거는 힘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누가 어떻게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가 권력 구조 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국제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향후에 이 중동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